자, 오늘의 강세 섹터, 오늘의 종목, 뭐 일단 반도체 파티, 그래서 뭐 당연히 나오겠죠. 자, 오늘은 몇 종목 되지 않는 유로모픽이 지금 맨 위에 1위월드 들어가 있네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실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DDR 랜드입니다. 레거시입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저게 저거. 자, TLB 같은 종목들도 원래 소속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테스, 테크윙 전부 레거시, HBM 요쪽의 종목들인데 이거는 지금 저 테마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쪽엔 종목 숫자가 우선 너무 많아요. HBM 같은 경우도 이거 본다면 28개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들어갈 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HBM 관련지가 28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몇 종목인데? 온디바이스가 23개인데 HBM이 28개밖에 안 된다고? 얘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아니, 일 안 하는 증권사 새끼들, 일 안 하는 거래소 새끼들, 지지들도 일을 안 하죠. 산일전기 같은 종목이 아직도 전망치가 없어. 동진세미캠이 전망치가 없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이 전망치가 없고 산일전기 같은 종목이 전망치가 없고 일들 지지리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반도체가 쫙 잡아 들어갔어요.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는 어제 타이어가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 디자인 연속 상한가네요. 네, 얘 때문에 지금 끼어 들어간 거지 이게 섹터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반도체 분야들을 제외하면 유로모픽하고 여기 CXL 온디바이스, 자, CXL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뭡니까? 저 TLB 같은 종목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요. 코리아도 있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잡히는 거고요. 유로모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라 들어가게 아주 강하다라기보다는 네페사크 같은 경우 다른 분야에도 지금 말할 거는 나란히 걸쳐지는 종목들인데요. 퀄리타스 같은 거 내리고 여기도 다 들어있잖아요. 온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부 지금 결국에 정해져 있는 이 소수의 숫자인 이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다 겹쳐요 여기. 하나마이크론 여기도 들어있고요. 자, 반도체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약진해서 들어가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같은 흐름에서 앞에 너무 저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 뭐 물이 조금 두렵다 하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 종목에서도 뒤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거 TCK 같은 종목은요 뒤에서 들어 나와 가지고요 심텍 같은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애들 TLB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무려 14일 연속 상승을 포함해서 80%가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만원에서 지금 18만까지 80% 올라 들어갔잖아요. 얘도 지금 뒤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심텍보다 뒤쪽에서 출발했죠. 원래는 이렇게 무식한 상승을 보이고요. 그러고도 지금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주들이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사서 나가는 식으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세죠. 강세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올른 것 같아가지고 섬찟섬찟하고 두렵고 이런 분들이라면 후발 쪽에 있는 종목들 사서 들어가시면 돼요. 후발주들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반도체는 통으로 달리는 섹터니까요. 반도체는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통으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에서도 그래도 명함은 내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 앞쪽에 제가 혹평을 했던 NC토로 간다든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고요. 반도체라고 모두 다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D램, 낸드, HBM 요런 정도에는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저 앞쪽에 옛날에 했던 반도체 유통의 3S 코리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올리려나? 자, 3S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있다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세력형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왜 안 나와?
못 가죠? 그냥 반도체라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 반도체 이쪽에 하던 회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옛날부터 그랬죠.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들어와가지고 잡아당기는 이런 쪽에 하는 뭐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그림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네임드 반도체가 돌 때 가치 실적이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정도는 되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저 앞에서부터 제가 TCK라든가 TS라든가 이런 네임드 기업에서부터 쭉 추천을 해드려 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쪽 아래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인텍 플러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소형주 쪽 이제 자시 중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서 만년 대표주 아닙니까? 우리 시장의 만년 대표주, 바이오, 반도체, 만년 기대주, 만년 대표주. 이렇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은 종목 수를, 섹터별로 가장 많은 종목 수를 가지고 있는 1, 2위, 반도체, 바이오. 그래서 이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가라 그러면, 바이오는 몰라도요, 반도체는 전문가들 중에서 반도체 모르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어야 돼요. 30년이 됩니다. 2위는 그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건 30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있고 이런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반도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3S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후발에 들어온 거 세력주를 노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터는 것들도 체크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 후발주, 잡주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도 다 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런 애들까지 튀어나오면 반도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앞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 서암기기 같은 애들 이런 애들까지 들어와가지고 난리치면 반도체 전체 한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쭉 해서 통으로 달리는 섹터들 같은 경우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맨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드시 같이 따라가는 리틀 삼성전자, 유진테크라든가 심텍 각각의 대표주들이죠. DDR 대표 심텍, 대덕전자, 낸드 대표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 들어가고 바로 그 뒷라인에서 소재 대표주들 쭉 올라 들어가고 소재 부품 대표죠. TCK 부품 대표죠. 부품 대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쭉 치고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지고 밑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다음 중형급 가능성 있는 중형급들 인텍 플러스라든가 저런 쪽에 있는 종목들 쭉 올라 들어가고요. DI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라인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저 앞서 얘기했던 저 네임드 1순위들 올라간 그 다음 라인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이제 DI 저 코스닥에서는 인텍 뭐 요런 종목들이 그 다음으로 쪼르륵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저가 잡들 같은 경우도 다 올라 들어가게 되면 잡들도 기대를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게 다 종목이 올라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수없이 얘기 드리잖아요. 반도체도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요. 바이오도 순서가 있고요. 조선도 올라 들어가는 순서가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통으로 달리는 섹터들의 경우에는 바이오도 통으로 달리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통으로 달리는 시기에는 올라가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서 그대로 갑니다. 통으로 달리는 시기가 아닌 때는 그때 강한 부문별로 올라 들어가죠. 항암제가 많이 미쳐 날뛰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만이 날뛰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비만 갔다 항암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들어가는데 의료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만 바이오도 통으로 달리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10년 전에 저 한약품이 미쳐 날뛰면서 끌고 들어갔던 이런 시기 같은 경우 바이오가 전체가 통으로 다 올라가 버렸죠. 싹 다. 그런 시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네임드 기업들이 있어요. 사전에 이미 기술력을 다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는 종목이겠지만 우리 4월이
4월이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이거 신규 상장됐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넥스트 다음 타켓으로 기술 이전이 블록버스터 기술 이전이 나올 것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종목. 그래서 2023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작살나고 있을 때에도 이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이 종목을 저 앞쪽에서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출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지금 저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빠져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게 짝대기 찍고 놓고 이 라인 들어가면 이거 지금 보로노이라든가 알테오네자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자 바이오에도 무지성으로 그냥 사도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이번 4조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는 이번 4조 그 이전에 기술 이전한 게 벌써 3조가 더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조 단위 기술 수출을 조 가까이 되는 거를 2개나 하고 그리고 상장된 기업이에요. 이미 상장되기 전에 기술 이전을 블록버스터 기술 이전을 해놓고 상장이 돼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 올라가겠냐고. 그래서 저쪽에서 올라 들어갈 때 알테오젠 바이오가 돌 때는 가장 먼저 일단 알테오젠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리가캠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L 들어가고 배치 순서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 배치 순서가 언제부터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 기억에 지금 계속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배치 순서? 알테오젠 리가캠 ABL? 언제나 저렇게 되어 있죠. 저게 지금 오늘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 순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공략하면 돼요. 타이즈들이 들어오지 올 때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리가캠은 조금 둔화되고 ABL이 많이 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B만이 뜨면서 이제 올라 들어왔습니다. B만하고 별개로 저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후발에서 뒤에서 따라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 사이클에서 반도체 들어올 때 절반 이상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드렸었죠. 자, 위쪽에 이런 거는 이제 네임드 기업들이죠. 얘들은 다 네임드 기업들이고 예전에 소형주 중에서 굉장히 아주 각광받는 시세를 번쩍번쩍하는 시세를 자주 내던 종목입니다. STI 이런 애들이요. 지금은 이제 후발이 돼서 따라 들어오죠. 이렇게 못 올라가고 겁나게 헤매고 있다가 얘도 이런 애들이요. 속도 한번 내서 나오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블럭만 통과돼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건 뒤에 쪽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반도체는 기대가 전방위로 확대해서 섹터가 통으로 달리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뒤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다루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STI라든가 인텍 플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가. GSD 같은 경우가 이 후발적 라인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지금 GSD는 후발 쪽의 종목이 아니죠. 선도주 라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은 이 GST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후발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소형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이게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위급은 들어갑니다. 후발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에 이렇게 후발이었었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여기 지금 이게 쌓여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름을 모를 만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죠.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잘 아는 종목이고 여기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월덱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 올라오죠. STA, 월덱스 이런 애들 어기면서 FST 왕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왕년의 명가수 FST 이런 종목들 당연히 올라 들어올 거고요. 지금도 벌써 치고 들어오네요. 미친듯이 치고 들어왔네요. 벌써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게 지금 13% 올라 들어오고 있는 TEMC 같은 종목들, 자 프로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지금 이제 출발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프로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름에서 벌써 뭐하는 회사인지 벌써 딱 나오죠? 이런 거.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게 있어요. 이제 제우스 같은 종목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ENF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분야의 쪽에 강자고요. ENF는 아까 그 소재 부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다음 중급형의 강자입니다. 여기도 이미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중형급 라인 이제 소재 쪽에서는요 벌써 신고가네요. 최고가네요. ELF 우리 화면에도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 잘 살펴보질 않아서 그 사이에 지금 뭐 미친듯이 갔습니다. ELF 여기 있죠? 여기 들어있잖아요. ELF 잘 안 보는 사이에 너 임마 언제 거기까지 갔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ROT 베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네가 네임드 종목들이야.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이렇게 마팅이가 있지만 네임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헤매다가도 무식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라인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올라들으면 짝짝짝짝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만 이런 걸 알고 있겠냐 이게? 에? 야,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 최소 10년에서 최고 40년까지입니다. 제가 그 위쪽에 맨 위쪽 줄에 있고요. 최소 10년에서 40년까지예요. 예.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10년의 경력이라 그러면 적어도 반도체 사이클을 2번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경력자라면 최소한 2번 이상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반도체가 3년, 4년 사이클이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그보다 사이클이 더 빨라졌죠. 그래서 예전 과거의 사이클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도체하고 국회의원의 공통점 이런 유머들도 있었잖아요. 어디 인터넷 뒤지면 나올 겁니다. 반도체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4년마다 한 번씩 헤쳐먹는다. 생각나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고요. 4년마다 한 번씩 헤쳐먹는다. 헤쳐먹던 놈이 계속 헤쳐먹는다. 예? 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헤쳐드셨던 분들이 또 당선이 돼가지고 또 헤쳐드시고 4년마다 한 번씩 헤쳐드시고 지금 생각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만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사이클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나가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텼던 애들 그 1차 밴드 애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저 종목들입니다. 수십 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한 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이런 같은 경우에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려면 사이클을 최소한 2번 이상 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후발로 계속해서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캠트리닉스 같은 종목들 저 앞에서부터 이거 추천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캠트리닉스 같은 거 저 앞에서부터. 캠트리닉스를 내가 뭐 한두 번 봤어? 여기 미코 코미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미코 코미코 코미코는 미코의 자회사. 이렇게 무섭게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